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또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저도 건강히 잘 지냈고요. 연말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마무리하고 또 제 의뢰인 사건들 또 마무리를 하고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흘러 벌써 연말이 됐네요. 제가 중간중간에 짬짬이 영상을 찍는데 너무 자주 찍지 못해서 죄송하고,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어쩔 때는 좋은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서 좀 준비를 해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항상 컨텐츠를 어떤 컨텐츠를 하면 도움이 되실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많이 있고, 또 준비를 하다 보면 이게 또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또 찍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찍고 싶은 내용은 정말 많은데 좀 너무 좀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또 제가 또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알려드리고 하는데, 뭐 저는 제 이런 저 나름대로의 일을 묵묵히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용 증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내용 증명 다들 이제 말씀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 뭐 법적인 문제 이제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내용 증명 보내야지, 내용 증명 보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내용 증명이 뭐냐? 그게 진짜 뭐 법적으로 효력이 있냐? 이렇게 이제 여쭤보시는데요. 내용 증명이란 것은 자기 의사를 상대방한테 전할 때 그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이라고 제목에 내용 증명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지만 통지서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고요. 계약 해제 통보 원하는 목적을 이제 제목에 적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적어서 발신인, 수신인을 적고 그 밑에 원하는 내용을 씁니다. 그 내용 자체는 간단한데 제가 여기 왼쪽에 사진으로 한번 이렇게 올려봐 볼게요. 샘플인데 한번 참조해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작성을 하면 상대방한테 도달은 물론이고 이 작성된 이 사본 한부를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보관을 하게 되고 우체국에서는 이 내용을 언제 발신인이 발신을 했는지, 그리고 수신인한테 이것이 도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용 증명은 후일 우리가 내용 증명으로 이렇게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지만, 내용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소송을 가게 되면 그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대비해서 권리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 이 받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무엇인가 등기 우편으로 이런 것 내용 증명이란 것이 날아오기 때문에 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압박이 돼서 향후 나한테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자체적으로 이걸 이행을 해야지 라고 하는 심적 압박을 받아서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매나 공매 이용하시는 분들도 점유자 상대로 명도 진행하기 전에 이렇게 내용 증명 보내기도 하고요. 또는 대여금을 빌려줬는데 이 돈을 갚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내가 향후 뭐 대여금 청구 소송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 통지, 이런 부분들을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소송으로 가면 또 최소 변호사 비용이 또 들지 않습니까? 몇백만 원이 드니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또는 혼자 직접 소송을 하시기 전에 그 전 단계로서 내용 증명을 한번 보내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이 될 경우에는 이 내용 증명은 증거로서 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 상대방 측에서는 답변서로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내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뭐 상대방의 그런 내용 증명 통보에는 이행할 수 없다, 내지는
내가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이 금액이 틀렸다라든지 그런 답변들도 보내오는 경우가 있죠. 그럼 보내오는 경우 보내온 그 문서를 가지고도 또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또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경우인데요. 우리가 돈을 빌려줬는데 현금으로 빌려줬어요. 그럼 제가 댓글에서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현금으로 빌려줬는데 어떡하냐. 그럼 현금으로 빌려줬고 채용증도 안 받았어요. 어떻게 받나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채무자가 빌린 사실이 없다라고 할 때는 채용금 지급하라고 의사표시로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채무자가 나는 돈 빌린 사실을 인정하지만 무이자로 빌렸다, 또는 변제기 아직 도달을 안 했다, 또는 언제까지 내가 갚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라든지 이런 답변서가 올 경우에는 우리가 이 빌려준 것에 대한 일단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온 거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거를 만약에 소송을 가더라도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는 2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을 때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기도 하고, 임대인 임차인끼리 서로 언제 나갈 거냐 이렇게 송보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계속 이제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그런 부분들을 촉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작성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면요. 자기한테 지금 필요한 상황에 맞는 제목을 씁니다. 최고를 한다든지, 그럼 최고를 하면 최고서,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한다든지, 매매 계약 해지 통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형태의 제목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발신인에 대해서 성명, 주소, 연락처를 쓰고요. 수신인이 받았을 때 발신인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요. 누군지 알고 혹시나 연락을 할 때 연락처를 이렇게 바로 연락해서 이런 걸 보냈냐, 왜 보냈냐 라든지 어떻게 해결하고 싶냐 이런 부분들이 협상하기 위해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죠. 보내기도 하고, 발신인 쓰고요. 그리고 수신인에 대해서도 성명, 주소, 연락처를 씁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부동산의 표시라고 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동산을 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면에는 서면을 이제 한 장을 쓰면 한 장에다가 이제 다 쓰시고 밑에 원하는 내용을 쓰시고요. 밑에 발신인 누구 해서 도장을 찍으시면 되고, 두 장이나 세 장이 된다. 그럼 이제 간인을 이제 종이를 딱 붙이셔가지고 도장을 이렇게 찍으시면 되죠. 간인을 하셔가지고 보내시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보내시는 것은 총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총 3부를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받는 사람이 한 명일 경우에는 내과 한 부, 우체국 보관 한 부, 상대방 한 부 해서 3부를 준비해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우체국에서 보내시면 되고요. 일단 보내실 때는 이 내용증명에 지금까지 내가 많이 지금 화가 났잖아요. 열이 많이 받아가지고 상대방이 이런 거 이행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났다,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법적인 요건에 맞게 지금 상대방이 무엇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행을 촉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해주지 않으면 향후에 내가 법적으로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쓰는 것이 낫습니다. 괜히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이러이러했는데 내가 이러이러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 이러면서 자세하게 쓰면 그 부분이 그 부분 중에 한 가지라도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나한테 불리하게 향후에 작용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상대방이 봐라, 이렇게 자기가 보낸 내용 증명에 자백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역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서면은 최대한 간략하게, 이것은 내용 증명뿐만 아니라 소장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최대한 간략하게 써서 일단 상대방한테 보내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일단 받아보셔야 되고요. 답변서를 보내는데, 답변서 보내시는 입장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 보낼 때 내가 너무 이 내용 증명 내용에 대해서 너무 구구절절히 자세한 내용을 보내시다가 거기에 대해서 좀 불리한 내용을 불리한 내용을 같이 반박해서 써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소송 가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쓰시지 마시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인이 입장을 담은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내용 증명을 보낼 때 수신이는 뭐 지금 12월 24일이니까 뭐 12월 30일까지 2020년 12월 31일까지 서면을 뭐 보내주시기 바라며 그날까지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뭐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내용 증명을 받고 나서 날짜가 너무너무 촉박하잖아요. 지금 받자마자 답변서 쓸 날이 2,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2, 3일 안에 막 정해준 기한 안에 답변을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생각지 못한 답변을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기한을 딱 맞춰서 이제 꼭 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뭐 기한에 맞춰서 내면 좋긴 하죠. 그런데 그 기한이 너무 촉박하다면 그 기한 내에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 뭐 몇 월 며칠까지 답변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답변을 보내고 자세한 답변은 추후에 보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뭐 법적인 것을 하기 전에 협상을 하거나 이렇게 간단한 답변을 보내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내용 증명을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총 3부 작성해서 가시라고 했죠. 우체국에 가시면 됩니다. 우체국에 가셔가지고 내용 증명 우편, 등기 우편이 아니고 꼭 보내실 때는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용 증명 우편이 일반 등기 우편이라고 생각하고 등기 우편으로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등기 우편이 아닙니다. 내용 증명 우편으로 꼭 보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진행하시고 좀 뭐 내용 증명으로라도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좀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